상상해 보십시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보이지 않는 냉전이 점차 과열되어 실제 무력 충돌로 번지는 상황을 말입니다. 국지적인 사건들이 발단이 되어 소규모 교전이 발생하고 이는 곧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데 급기야 전술 핵무기까지 동원되면서 상황은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닫게 됩니다.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는 치킨 게임은 결국 핵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귀결되고 대기하고 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에는 발사 승인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전면전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누가 더 많은 무기와 미사일, 그리고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타격 목표는 어디가 더 많을지 이 모든 궁금증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속 시나리오에서 양국은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으며 미사일에 추가 탄두를 장착할 시간조차 없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두 나라 모두 육상, 해상, 공중에서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3대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명목상으로는 수천 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지만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의해 실전 배치는 제한되어 있어 실제 운반 수단의 확보가 승패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미국 중부 내륙 깊숙한 곳에는 거대한 ICBM 사일로 기지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곳에는 언제든 발사 가능한 400기의 미니트맨3 미사일이 지하 깊은 곳에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고 장기 보관 중인 50여 기는 즉각적인 사용이 어렵습니다. 미국 핵전력의 또 다른 핵심은 트라이던트2 미사일을 탑재한 오하이 5급 잠수함인데 SLBM 발사가 가능한 14척 중 약 2척은 항상 정비 문제로 작전이 불가능하며 3척 정도만이 수중에서 작전을 수행 중일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진다면 항구에 있던 몇 척이 추가로 긴급 출항할 수 있겠지만 기습 공격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잠수함이 승조원을 태우고 대응할 시간이 부족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4척의 오하이 5급 잠수함만이 즉각적인 핵공격을 감행한다고 가정해야 하며 선제 공격을 감행하는 쪽이 더 많은 잠수함을 준비시킬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미국 미사일에 탑재된 대부분의 탄두는 90에서 450킬로톤의 위력을 가지며 초기에 발사되는 트라이던트2 미사일은 총 무협발로 추산되는데 미사일 한 발당 평균 4개의 탄두가 탑재된다고 가정하면 엄청난 화력이 됩니다. 작전 중인 오하이 5급 잠수함은 대양을 자유롭게 누비며 중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겠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면 미 동부 해안에 있는 잠수함들은 북극해 근처로 이동해야만 중국 내륙까지 타격이 가능할 것입니다. 핵무기 투발이 가능한 미군 폭격기는 66대에 달하지만 긴급 상황에서 바로 출격할 수 있는 기체는 훨씬 적어서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적의 핵미사일이 공군 기지를 덮치기 전에 이륙할 수 있는 폭격기는 기껏해야 12대 정도일 것이고 선제 공격이라 해도 수십 대 정도만이 작전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폭격기는 핵폭탄 투하용으로 설정되어 있고 스텔스 기능이 없는 구형 B. 오시위는 원거리 순항 미사일을 사용하겠지만 목표 도달 전에 요격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 폭격기 전력이 투사할 수 있는 핵무기는 전체의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전투기를 이용한 전술핵 공격은 이번 시나리오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논외로 하고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한다고 가정하면 즉시 발사 가능한 미사일은 540여 발, 장거리 폭격기는 20비대 정도가 동원될 텐데 중국은 과연 이를 어떻게 막아낼까요? 중국의 정보가 제한적이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이 경보 즉시 발사 능력을 갖추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미국의 사일로 위치는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발사 시 발생하는 화염은 수십 마일 밖에서도 관측되므로 대규모 발사를 숨기기는 어렵지만 잠수함 발사는 항구 근처가 아니라면 탐지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대규모 공격을 감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주에 떠있는 조기경보 위성을 활용하는 것인데 중국은 공식적으로 이러한 위성 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 조기경보 시스템과 연동된 것으로 추정되는 위성 3기를 정지 궤도에 쏘아 올린 바 있습니다.
열 감지 센서를 장착한 조기경보 위성은 수만 마일 밖에서도 미사일의 뜨거운 배기열을 감지할 수 있고, 정지 궤도 위성 하나가 북미 전체나 태평양의 거대한 영역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가 감지되면 지상 레이더가 추적을 시작하는데, 미사일이 레이더의 탐지 한계선을 넘어서야 포착이 가능하므로 레이더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의 레이더망은 미국에 비해 규모가 작고 미국 쪽을 향한 레이더도 소수에 불과해 특정 지역에 대한 정밀 경보는 타격 몇 분 전에야 가능하겠지만, 중국 전역에 대한 일반적인 대규모 공격 경보는 10분에서 30분 정도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은 몇 차례의 시험 발사 외에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어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는 지난 20년간 20여 차례의 요격 시험을 거친 미국과 대조적입니다. 중국의 핵 전력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현재 분석에 따르면 구형인 거대한 DF-5와 최신형이지만 수량이 적은 DF-41, 그리고 도로 이동식이지만 사거리와 탑재량이 제한적인 DF-31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미사일인 JR, 이는 약 암흑기 정도 보유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거리가 짧고 중국 잠수함들이 제1도련선의 미군 포위망을 뚫고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어려워 중국 근해에서 발사해야 하므로 미국 본토 타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을 향해 발사될 수 있는 중국의 미사일은 최대 152기 탄두는 약 300개 정도로 추산되지만, 그중 36개의 탄두는 사거리 문제로 알래스카나 하와이 시애틀 정도만 타격 가능할 것입니다. 게다가 DF-5와 같은 액체 연료 미사일은 발사 전 연료 주입에 1시간 가까이 소요되어 그 사이에 사일로가 파괴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중국이 연료를 채운 채 보관하는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실전 사용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의 H-6 폭격기 역시 사거리가 짧고 제1도련선을 넘기 힘들어 하와이조차 위협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미국은 GMD 시스템을 통해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배치된 44기의 요격 미사일로 중국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데, 요격 성공률은 40% 정도로 평가받지만 다수의 미사일과 기만체가 섞여 날아오는 실전 상황에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보다 훨씬 적은 수의 핵 공격을 받게 될 것이며, 폭격기가 도착하는 반나절 후나 추가 잠수함이 도착하는 이틀 후에는 2차, 3차 타격이 이어질 것입니다. 핵폭발의 구체적인 피해 효과는 이전 러시아 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에는 간략한 추산만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도시에 핵을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연구가 있지만, 중국은 보유한 탄두수가 적어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미군의 군사력과 경제를 마비시키고 인구는 살려둘 것인지, 아니면 인구 밀집 지역을 타격할 것인지 말입니다. 반면 미국은 수백 발의 핵무기를 중국의 군사시설과 발전소 항만 등 산업시설에 쏟아붓고도 500발 이상의 탄두를 중국 도시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도시 타격 시 인구 10만 명의 소도시보다는 대도시가 효율적이지만, 상하이 같은 거대 도시는 완전 파괴를 위해 수십 발의 탄두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은 미국의 도시는 인구 밀도가 낮고 넓게 퍼져 있는 반면 중국의 도시는 인구 밀도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뉴욕을 제외하면 미국의 대도시들은 중국의 대도시보다 인구 밀도가 3배에서 4배나 낮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거대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가 미국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경보가 울리고 3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대피소로 이동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탄두는 300킬로톤급으로 파괴 방향이 제한적일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일부 450킬로톤 탄두를, 중국은 소수의 4메가톤급 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발사한 300개의 탄두 중 270개가 미국에 도달하고 그중 200개가 미국의 150개 대도시를 타격한다면 약 3천만에서 4,500만 명의 즉사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나머지 탄두가 인구 15만 명 이하의 소도시나 군사시설로 향한다면 피해는 분산될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이 500개의 탄두로 중국 도시를 타격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여 약 1억 4,5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고, 추가적인 100개의 탄두가 인구 100만 명 규모의 도시 100곳을 타격한다면 총 사망자는 2억 명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남은 400개의 미국 탄두가 도시 외곽의 산업시설을 타격하더라도 중국 내륙의 인구 밀집도를 고려하면 4천만 명 이상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미국 역시 남은 70여 개의 탄두로 인해 500만 명 이상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미국은 약 5천만 명, 중국은 약 2억 6천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첫날의 직접적인 피해일 뿐이며 방사능 낙진으로 인한 질병으로 몇 달 안에 20% 이상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고, 의료체계 붕괴, 기아 질병,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더 희생될 것입니다. 부상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을 것이며 사망자 1명당 1명에서 2명의 중상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절대적인 수치에서 미국보다 2억 5천만 명 더 많은 인명을 잃게 되며 비율로 따지면 전체 인구의 21%, 미국은 퍼센트를 잃게 되지만 양국의 인구 비율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암 발생률 증가로 인해 수천만 명이 더 사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변수가 있는데 중국이 실제로 운용 가능한 탄두수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미국의 선제 타격으로 중국의 지상 발사 미사일이 무력화되고 소수의 잠수함과 이동식 발사대만 살아남는다면 중국의 방역 규모는 50기 미만의 미사일과 100여 개의 탄두에 불과해 미국의 피해는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군사목표 타격에 집중한다면 미국의 피해는 더 줄어들겠지만 미국의 산업시설 타격 능력은 중국보다 6배나 강력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공군과 해군기지 400곳을 타격해 사실상 전멸시킬 수 있지만 중국은 70발의 탄두로 미군 기지의 절반도 파괴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2차 공격을 막기 위해 중국의 사일로를 우선적으로 파괴할 것이며 1차 공격 후에도 290발의 추가 탄두와 예비 물량이 남아있어 중국의 산업 기반을 철저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장기화되어 미국이 스타트 조약을 파기하고 비축된 2,000기의 핵탄두까지 꺼내든다면 중국은 따라갈 수 없는 격차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보유한 모든 핵무기를 중국에 쏟아붓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핵전쟁은 전 지구적 재앙이며 미국은 러시아라는 또 다른 잠재적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상당수의 핵무기를 남겨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냉전시대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도 제3국의 위협에 대비해야 하므로 중국에는 1200기가 아닌 500기 정도만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명피해는 미국보다 3배 이상 많을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두 나라 모두 과거의 영광을 잃고 세계 경제는 붕괴하여 기아와 질병 혼란만이 남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